공포, 실화 경험담, 귀신 보는 후배. 예전 대학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 보는 친구. 영화 식스센스처럼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고 자란 친구였죠. 그 친구랑 있었던 일들인데요. 간략하게 친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전에 그 흔한 분신사바 있잖아요. 그걸로 이 친구가 여자 선배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신기한 건 물어보는 건 정말 다 맞춘다는 거죠. 저 또한 그런 걸 좋아라 해서 물어봤죠. 또 이 친구가 제 앞방에 살아서 친해지기는 쉬웠죠. 하루는 날 잡고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이 친구는 분신사바를 혼자서 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민증번호, 끝번호, 당시 여자친구 전화번호, 끝번호, 우리 엄마, 아버지 끝번호 다 맞추더군요. 이것저것 다 맞추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타로 이건 정말 제 찐친들만 아는 건데 우리 엄마 본명을 써보라고 했었죠. 엄마가 본명이 남성스러워서 어릴 적 할아버지가 예명을 붙여주셨는데 본명은 정말 찐친들만 알았었죠. 여튼 본명 써봐 했는데 엄마 본명 석자를 딱 씁니다. 그땐 정말 놀라서 입이 척 그냥. 친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첫 번째로 본 걸 얘기 드립니다. 신입생이었는데 우리 과는 연극영화과라서 예전부터 위계질서가 심해서 술을 마시면 꼭 해를 보고 맙니다. 그날도 선배들과 술을 진탕 먹고 해가 뜨자 집구석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저희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온통 머릿속은 자고 싶다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꼬마 목소리였어요. 아빠, 나 업해도 돼? 그때 뒤는 안 돌아봤습니다. 오직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어서 그냥 새벽부터 아빠랑 어디 가는 애기인가 보구나 라는 짧은 생각만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뻗었습니다. 그러다가 갈증을 느껴서 변소도 가고 싶고 제 침대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제 침대 앞에는 방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문에 제가 전신 거울을 달아놨죠. 그 거울로 침대 옆에 있는 냉장고 위에 어떤 꼬마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진짜 원망스럽게. 전 원래 겁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스타일이라. 귀신 같은 건 그때는 안 믿었었는데 당시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면 정말 악소리도 필요 없더군요. 그 상태로 술을 다 깨고 미치겠더이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은 항상 잘 때 머리 쪽으로 두는데 그 꼬마아이를 보고 손도 안 움직여지더군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기억이 납니다. 청 멜빵 바지에 흰 티를 입은 꼬마 여자애가 저를 서글프게 바라보는데 핸드폰을 잡을 용기도 없어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오직 앞방에 있는 귀신 보는 친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쪽팔림이고 뭐고 정말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친구 문 앞에 가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녀석이 졸린 눈으로 나오더군요. 제 표정을 보더니 제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 알았다 좀만 기다리라 이러면서 제 방으로 바로 들어가더군요. 저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지만 전 정말 못 들어가겠다고 하자 이 친구가 그럼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20분 정도 후에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첫 마디가 형, 쟤는 왜 얻고 왔나? 이럽디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제 방이 온통 그야말로 개판이더군요.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는 사실 퇴마도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방 벽이며 침대 시트며 온통 구정물이더군요. 그리고 소주 냄새가 진동을 합디다. 빗자루를 태워서 입에 소주를 물고 방 구석구석에 뿌리고 그 아이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형이 쟤를 업고 왔다고. 왜 업고 왔냐고 아빠한테 데려다 달라고 했답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 후로 전 한동안 제 방에선 잠도 못 자고 친구 집에서 살았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여기까지가 제가 첫 번째로 본 이야기고요. 두 번째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그 아이를 보고 시간이 흘러서 저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때는 우리 학교 축제였습니다. 제 학과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위계질서가 심해서 2학년이 되면 더 빡세집니다. 군대에서 일병이 제일 빡시듯 후배들 가르치고 챙기랴 선배들 눈치 보랴. 여튼 그날도 후배들과 함께 주점을 열었던 우리과 홍보를 위해 바빴었죠. 참고로 저희 학교는 밤 12시간이면 축제에도 주점을 닫아야 합니다. 이유는 캠퍼스 가로등이 거짓말처럼 전부 꺼집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저희 2학년에게 1학년 통솔하고 주변 정리하라고 하고 사라집니다. 남은 2학년 중에도 1학년 애들을 데리고 먼저 가보라고 했고 귀신 보는 친구와 저와 이렇게 단 둘만 남아서 트렁크에다가 술을 정리하고 남은 안주를 정리하고 있었죠. 시간은 12시 5분 전. 친구가 예전에 한 말이 생각나서 우린 좀 서둘렀습니다. 친구 녀석이 예전에 우리 학교 캠퍼스에 워낙 많은 것들이 겁나게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저는 빨리 정리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글로 표현하자니 너무 아쉽군요. 이건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저희 집으로 가려면 직진을 하고 좌회전하면 정문이 나왔습니다. 거리도 조금은 먼 편이었죠. 시동을 걸고 서행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다 꺼지더군요. 이게 또 겁이 몰려옵디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천천히 몰고 갔습니다. 제 옆에는 귀신 잡는 친구 녀석이 있어서 안심은 했었죠. 이제 직진은 다 하고 좌측 깜빡이 켜고 가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갑자기 형 내려 빨리 내려 그러더군요. 갑자기 소림이 돋더군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형 뛰어! 그럽디다.
너무 무서워서 정문까지 뒤도 안 보고 뛰었습니다. 정문까지 와서 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친구 녀석이 그러더군요. 저거 안 보이냐고. 안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안 보였습니다. 아, 저거 안 보이냐고. 정말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 친구 녀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그러면서 이래도 안 보여? 그 순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눈앞에는 저희 차 본네트 위에 어떤 여자가 완전 밀착해서 엎드려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온통 빨간 여자가. 머리는 정말 흐트러져서 그러더니 저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정말 무서웠는데 걸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엎드린 상태로 기어오더군요. 두 팔과 다리로. 그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더군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주원에서 나온 모습처럼 닥닥닥닥닥 거리더니 옆 건물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마자 그 건물 강의실 5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는 밤 12시가 되면 불이 모두 꺼집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손가락이 떨립니다. 친구 녀석이 그러더군요. 형이 좌회전하자마자 그 여자가 갑자기 쿵 하고 본넷에 올라타서 형만 바라봤다고. 눈은 뻘개서 그래서 내리라고 한 거라고. 무작정 정문까지 뛴 우리는 고개만 돌려서 보고는 그 귀신이 우리를 쫓아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였습니다. 차를 다시 가져와야 하는데 저는 죽어도 못 간다고 했고 이 친구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그렇게 두면 안 되기에 한숨을 돌리고 같은 과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만큼은 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 친구를 불러서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역시 저는 제 방을 못 들어가고 친구 집으로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는 저에게 친구 녀석이 그럽디다. 아까 그 여자는 자기도 못 건든다고. 이 지역에서 그 여자만큼 강한 길을 못 봤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해가 서서히 뜨려고 하자 용기가 조금 납디다. 친구 집에선 학교 정문이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는 캠코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죠. 우린 정문을 향해서 땡겼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주민을 하는데 정문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구가 본 거였고 아직은 무서워서 친구에게 먼저 보라고 했던 거죠. 후에 제가 바로 보고 싶어서 캠을 들고 보려고 하자 뷰파인더로 보는데 온통 빨강이더군요. 뭐야 하고 눈으로 보면 괜찮고 다시 뷰파인더로 보면 빨강이더군요. 진짜 순간 아까 그 여자가 떠올라서 친구와 함께 그 방을 나와서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이제는 아침이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했습니다. 제 방에 핸드폰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 좀 가지러 가려고 친구랑 같이 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제 방 베란다 창문 밖에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그러더군요. 못 본 척 하라고. 그냥 배터리 포기하고 나가자고. 아무리 못 본 척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떨림은 속일 수가 없더군요. 그 상태로 방문을 닫고 현관을 닫으려고 하는데 정말 평소에 그런 적이 없었던 현관이 안 닫혔습니다. 문도 안 잠기고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안 됩니다. 포기하고 그냥 나와서 친구네 집으로 간 우리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다시 축제 주점을 나가서 정말 너무나도 불편한 몸으로 다른 과에게 주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만 아니었으면 주점이고 뭐고 포기했을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빈 강의실 창문으로 그 여자가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 전에 그 귀신 보는 후배놈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놈과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놈이 저에게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한테는 몸 주변에 아우라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각각 특정한 색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빨강색이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엄청 빨간색이 몸 주변에 있답니다. 물론 저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놈은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람마다 우스갯소리지만 수호신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항상 사람마다 주변에서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이던 가족이던.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한 인자하신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놈이 또 그럽디다. 형은 기가 너무 세다고. 그리고 아우라가 빨간색이라 화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형은 맘만 먹으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그놈 덕분에 귀신을 2번이나 경험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 그놈 이야기인데요. 형, 신입생 후배들 중에 나랑 비슷한 애들이 3명 정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그 애들이랑 즐겨. 크크. 이 말을 쓸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배들이랑 면담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과는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바로 윗선배들이 후배들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선배들이 예전부터 했던 일이라 저 또한 그 짓을 해야 했었죠. 물론 신입생 중에 이쁜 아가들하고는 더욱더 길게 면담을 했었고요. 한 명 한 명 면담을 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이쁜 아가가 들어오더군요. 그 아이하고 대화가 참 맛깔스럽게 통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면담을 하고 그 애한테 작업성 멘트로 우리 친하게 지내보자 이랬죠. 그 애 또한 네 감사합니다 그러더군요. 나가서 다음에 들어오라고 해. 제가 그러자 그 애가 나가면서 저한테 이럽니다. 선배님 선배님도 보이시죠? 이러고선 나가더군요. 순간 귀신 보는 동생놈이 저에게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형, 신입생 후배들 중에 나랑 비슷한 애들이 3명 정도 있을 거야. 근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애들일 거야. 머리가 텅텅거리고 그 후에는 면담이고 뭐고 환장했더군요. 그놈한텐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군요. 이런 예제 아닌 예제를 하고선 군대를 떠나버린 그놈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제가 학교 다니면서 후배들이랑 친하게 지낸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조금 전 말한 그 여자아이랑 또 2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그놈이 말한 애들이더군요. 우연하게도 그놈이 말한 여자애들이랑 너무나
너무나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여자애들이랑 있었던 실화도 제가 겪은 이야기 중에 포함이고요. 자, 귀신을 보는 동생하고 저는 시간이 날 때면 항상 분신사발을 했습니다. 물론 그놈은 특이하게 역시나 혼자서 했고요. 저랑 친구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죠. 그날도 비가 끈적하게 내리는 날이라 애들이랑 모여서 제 방에서 분신사발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비슷하겠지만 방에는 책상이 없어서 밥상을 깔고 그 위에 노트를 하나 깔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신사발을 하려고 하니 후배놈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술에 완전 취해서 조금만 쉰다고 하고 누웠는데 바로 코를 골더군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러더군요. 형, 누구 잘 때는 분신사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린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그놈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필 잔다고 해서 짜증 아닌 짜증이 났었죠. 그래서 그놈은 제 방에서 자게 하고 바로 앞방으로 갔습니다. 앞방은 그 귀신 보는 놈 방이었죠. 역시 분위기를 위해서 초를 켜고 모든 세팅을 마치고 분신사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또한 소문을 듣고 온 동기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저까지 포함해서 방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역시 대단한 놈이라고 느낀 게 질문을 하면 다 맞추더군요. 전부. 중요한 건 뭐 분신사발하는 것이 그놈이 맞추는 거지만 어느 귀신을 하나 불러서 그 혼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방에는 그 혼이 있다는 걸 그놈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동기놈 쪽을 가리키면서 그쪽에 있다는 겁니다. 질문 중간중간에 그놈은 계속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방에 있는 동기들 쪽으로 움직이더군요. 그러다가 그 방에 온 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고 몇 살이냐? 일단 여자이고 나이는 죽은 나이로 20살이라더군요. 죽은 지는 6년 전에 죽었고 저희 학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자신의 첫 남자이고 그 남자가 자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하자 밤에 여자 기숙사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죽기 전에 여자들 잘 때 입는 흰색 원피스 같은 걸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증오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학교 남자 기숙사에 자주 나타나서 남학생들을 많이 고문하고 다닌답니다. 근데 평상시랑 다르게 그놈이 펜을 잡고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그날은 많이 떨고 있더군요. 너 왜 그렇게 떠냐 물어보면 이따가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에 몇 명 있어요 물어보니 8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그놈이 또 다른 귀신이 방에 왔다고 합니다. 이번엔 남자인데 몸만 있고 머리는 없다고 하더군요. 사연은 자신이 이 학교 교수였는데 우리 학교가 원래는 여자 학교였답니다. 여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가 과학관 같은 곳에서 실험을 하다가 가스 폭발 사고가 나서 학생들이랑 자신 또한 전부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머리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놈이 그만하자고 하고서는 고맙습니다. 이제 자리로 가주세요. 하고서 펜을 놓자마자 제 방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나더군요. 그놈이 그럽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는 그놈이랑 저는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놈이 먼저 방문을 열었는데 저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궁금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놈 방에는 여자애들이랑 동기놈들까지 완전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여자애들은 난리가 났었고요. 그 밤에 밖에는 비까지 오고 제 방에선 계속 자던 놈 고함 소리가 들리고 제 방으로 들어간 그놈이 나오더니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무서웠습니다. 싫었습니다. 또 볼까봐. 망설이자 그놈이 소리치더군요. 빨리 들어오라고. 죽을 힘 다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보기 싫은 걸 또 봤습니다. 제 방 베란다에는 어떤 남자가 엎드려서 울고 있더군요. 그냥 멍하니 엎드려서 정말 글로 표현은 힘들지만 서럽게 우는데 칫칫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근데 머리가 없었습니다. 제 방에서 자고 있던 놈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방 창문을 본 겁니다. 창문 쪽으로 계속 손가락짓을 하면서 저 또한 창문 쪽을 봤는데 순간 저 또한 고함이 나오더군요. 창문에는 제가 축제 때 본 그 빨간 귀신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자고 있는 그놈한테 왔다가 다시 창문으로 나갔다가 반복을 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 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서 표정은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역시 치마는 입고 있었고 온통 빨간 치마였습니다. 그러면서 뭘 자꾸 중얼중얼 거리더군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던 놈을 끌고 자기 방으로 가라고 해서 죽을 힘 다해서 그놈을 끌고 앞방으로 갔습니다. 앞방 문을 열자 여자애들이 소리부터 지르고 저는 괜찮다고 하고 애들은 그때까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불도 안 켜고 아까 촛불 하나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방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있는 그놈을 기다렸습니다. 저 또한 뭔 정신인지 몰랐고요. TV를 켜고 가능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힘들더이다. 그러고 있는데 그놈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하고 왔다고. 이제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놈 또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때 그 방에서 기다리던 놈 중 하나가 그러더군요. 여자애들이 있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갑자기 장난으로 시벌 뭔 귀신이야. 야 나와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여기냐? 여기야? 이러면서 말장난을 하더군요. 그놈이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조금은 안심을 한 건지 그놈이 계속 나와봐! 그럽디다. 저 또한 말렸습니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고 한순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몸에 땀으로 범벅이 된 저는 자던 놈을 끌고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애들이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밖으로 나왔죠. 사실 장난치는 놈 무섭게 하려고 혼자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애들이랑 다 나왔죠. 그놈은 비흡연자였죠.
너도 같이 갈래? 그놈은 피고라고 TV 보고 있겠다고 무서운 게 빤히 보이는데 센 척 하더이다. 담배 하나 피면서 애들 안심시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하고 그날은 그 방에서 다 같이 자기로 한 거죠. 방에 들어갔는데 저랑 귀신 보는 놈만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에서 혼자 TV 보고 있던 놈 위에서 아까 그 빨간 여자가 그놈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고 있더군요. 등 뒤에서. 이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귀신 보는 놈이 갑자기 그랬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애들도 다 찬성하고 우리는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장난치던 놈이 그럽니다. 아까부터 계속 귀가 간지럽다고. 그 놈이랑 저는 또 애들이 겁먹을까봐 더 이상 얘기는 접고 그날 술집에서 분위기가 좋아지자 살짝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까 분신사바 할 때 어디서 온 누구세요라고 물어볼 때부터 그 놈은 그 혼이 그 빨간 여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도 무서웠지만 그 여자가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한 거랍니다. 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동기들 방향으로 갔다가 고마웠어요 이제 가세요 하고 펜을 놓자마자 펜 방향이 제 방을 향해 있었다고. 아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과 무서운 이야기 하면서 나와봐 이런 장난은 절대 하는 게 아니랍니다. 걔네들도 자기들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뒤의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